네, 안녕하세요. 자, 부서법령 특강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예고드린 대로 13, 14, 15는 판례, 자, 13강부터 오늘 자료가 하나, 문제 자료는 어제 우리 같이 풀었던 문제 부서법령 3으로 했는데 수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나마 다행이었고요. 시간상 오늘 못하면 언젠가는 조금 기약 없이 월봉이나 현장 모의고사로 뒤로 밀릴 뻔했는데 어제 이제 집에 가자마자 밥도 안 먹고 밥 먹는 것보다 더 저한테 관심사는 7월 헌재 결정입니다.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다 못하니까, 그리고 저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다행히 위헌 하나, 불합치 하나 나와서 오늘 여기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의미 있는 판례가 있어서요. 자, 원래 이제 오늘 13, 14, 15강 자료를 1페이지부터 18페이지 정도까지로 마무리를 지었다가 추가가 요 두 개가 있어서 오늘 부서법령 특강 핸드북 1권 추록 24년 7월 19일 오늘 날짜로 해서 요 3강 동안 사용할 추록에는 원래는 제가 4월부터 6월 선고 위헌 불합치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7월 월봉이 때 이미 한두 페이지 나간 것 중에서 이거 하는 김에 같이 붙여서 하면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3월이 껴들어왔고요. 어제 나온 7월 거 2개가 이번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13, 14, 15를 하고 8월달 월봉이 촬영을 오늘 같이 해요. 이것만 1시간 촬영하러 노량진에서 신림동으로 오는 것도 저한테는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마침 제가 이렇게 계획한 게, 그래서 오늘 3시간으로 15강으로 부서법령 특강을 계획을 한 건데요. 판례는 충분히 끝낼 수 있었는데 이 2개 끼어 들어오는 바람에 시간은 제가 이제 장담을 못 하겠는데 15강으로 종강을 하겠습니다. 부서법령 특강 종강이고요. 8월 월봉이 촬영을 오늘 하는데 하나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서 서두에 자료가 월봉이 때 문제 해설 자료 말고 월봉이 때 추록이 하나 나가실 건데 중복해서 안 뽑으시도 된다는 말씀 드리려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8월 월봉이의 핸드북 추록 자료가 나가거든요. 자, 요 안에 있는 거 여기 다 들어있어요. 물론 부서법령 특강 거에는 이거 말고 더 추가가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빨간색으로 8월 월봉이 추록에다가 본 자료는 부서법령 특강 시 이 배부해드린 자료와 대부분 동일합니다. 대부분이라고 쓴 이유는 부서법령 특강 자료는 어제 헌재 결정 7월 18일 어제 나온 7월달 양은 많지 않은데 어쨌든 위헌 불합치가 하나씩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얘가.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바로 1페이지 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도 추록 드리는 것보다는 너무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어제 원래 문제 3 자료 있어요. 페이지 있는 문제 3 자료. 여기를 얘 때문에 수정합니다. 자, 너무 깔끔하게 오늘 끝낼 수 있어서 너무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추록도 드리고 설명 다시 드려야 되거든요. 자, 어제 거 이제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신 데에는 얘가 추가됐어요. 얘가 어제 7대2로, 물론 이제 이게 디테일한 면이 더 있긴 해요. 요 2명의 의견 때문에. 근데 저희는 항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원래 알고 계셔야 될 거를 미리 하고 뭐 어렵게 낸다면 요 2인의 의견도 물어볼 수도 있게, 참 이상한 판결 요지가 두 분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다 커트 시켜드립니다. 자,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더 큰 보수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저희 원래 어제 우리 중요하게 문제로 다뤘던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그 다음에 2항에 있는, 2항 밑에 있는
본 프린트 리얼에 있는 50조의 2 대통령 법관으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비서실에 비이 막 이렇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상피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이거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비서실 2년 비상피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위헌 판결 나왔으면은 문제부터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다행히 얘입니다. 예. 어제 우리 문제랑은 상관없어요. 자, 근데 어제 이 표시 없었죠, 당연히. 어제까지는 위헌 판결이 아니니까 얘가. 자, 이 판결부터 시작합니다. 요 밑에 파란색은 공식 아직은 여러분 이게 헌재 판결이 나면 그 다음날 바로 붙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안 붙는 거 아시죠? 위헌 어쩌고 저쩌고 위반된다 이렇게 붙지 이렇게 이거는 어제 판결 요지에 헌법재판관들이 써놓은 그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곧 보실 거거든요. 자, 정리하면 이 정당법 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과거 정당의 당원 경력이 있었던 그 사람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법관으로 임명되면 못 돼요. 이게 이제 사건 개요로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헌법소원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위헌이니까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니까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아웃됐습니다. 불합치가 아니라는 거 먼저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하루 만에 102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5번을 지웠고요. 이제 프린트 받아보시면 5번 지웠고 얘가 이렇게 붙었는데 이거를 당연히 핸드북 추록 여러분 요 오늘 그 월봉이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할 거니까 월봉이는 저도 필요 없고요. 자, 오늘 판례 그 13, 14, 15에 대한 자료가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1권에 대한 추록입니다. 2권은 붙일 게 없어요. 최근 판례가 2편 국가구조론 쪽에 없습니다. 있으면 그것도 추록 드렸죠. 자, 여러분 요 판례 공무 담임권 침해이기 때문에 맨 뒷장에 있습니다. 21페이지로 와주십시오. 너무 따끈따끈해서 살이 데일 듯합니다. 아직 하루가 안 됐어요. 오늘이 지금 촬영하는 시각이 1시 10분 정도 됐을 겁니다. 19일 지금 1시 10분. 그러니까 지금 만 하루도 안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좀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부서법령 프린트 밑에 그 실어드린 게 이겁니다. 헌재는 어제 7대2로 과거 3년 이내에 아까 읽었던 거 그 당원 그 경력 이 3년 이내의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 사유로 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는 불합치가 아니라 날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효력을 상실해요, 이제.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조문을 내는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의함이 당연히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판례로 푸셔야지 이 조문이 아직은 안 고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위헌 판결 나면은 그 다음 날 국회가 그 조문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요걸로 이 판례 물어보는 거구나. 자, 7월 18일이니까 상반기 우리가 어제 나눴던 1, 6, 7, 12 상반기 판례는 아니지만 저희 시험 25년 1월 기준으로는 충분히 9, 10월까지는 너끈히 교수님들이 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오늘 그 첫 시간이 이 판례 프린트 1페이지에 있는 7월 월봉이 때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그 전몰구경 유가족 그 사건인데요. 바뀌었습니다. 이 판례 때문에. 어제 부서법령 페이지를 얘 때문에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당연히 공무담임권 침해돼서 우리 책 핸드북 그 맨 뒤쪽으로 오셔서 참정권 전 기본권에 뭐 선거권, 국민표결권, 공무담임권 있는 그 공무담임권 마지막이 2023년도 대단히 중요한 그 판결 그게 12번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13번으로 되어 있고 핸드북 어디에 추가하세요? 라는 말씀이냐면 551. 자,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다도 아니고 문풀과 OX 특강까지 나눠드렸던 추록도 있고 또 생길 추록도 있으니
이렇게 묶어서 보시는 걸 이거 끼면 이제 그 책이 너무 두꺼워지고 조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 핸드북 추록은 한두 페이지면 출력해서 끼시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그럴 분량이 못 되니까 어느 분들이나 다 따로 이렇게 그때 나눠드렸던 거. 그래서 저랑 같이 12월에 마무리 강의 할 때는 11월 판례까지 추록이 전부 묶일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쯤 되면은 이제 제 내년판으로 책에는 껴서 나오겠죠. 작년에도 그랬어요. 추록 너무 많으니까 개정판 좀 빨리 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어쨌든 이런 3년 이내 당원 경력 가지고 아예 법관 임용을 못하게 했으니까 뭐가 제한된 거예요? 공무담임권. 자, 그래서 현행법상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으면서 법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이거 아니어도 이미 존재한다. 이 말을 덧붙이면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 7대 2면 그 2인의 의견은 뭐냐면 나누자는 거예요. 요렇게. 이 판례 법정 의견처럼 이 셋 다 헌법 위반된다고 하지 말고 더 큰 어떻게 보면 더 큰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밑에잖아요. 정년이든 임명 할 때의 그 요건이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눠서 각각 이렇게 다르게 판시하자가 2인의 의견인데 지금 그것까지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소속 정당에서 일정한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서 정당 후보자로 등록되어 출마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한해서 덜 침해적이게 임용 제한을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나머지 것들 다 읽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법원 조직법 관련 이 규정들 쭉 써놓고 이래서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는데 과거 3년 이내 모든 혹시 이런 조금 더 이해 관계가 있어서 조금 더 처벌해야 될 그런 거 아닌 그런 모든 걸 경력을 임용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는 거. 이거는 입법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도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 따라서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서 고무당 일권을 침해한다. 자, 근데 뭐 예측은 이렇게 가능하나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어제 나온 거죠. 그러면은 그 달에 나온 판례는 판결 요지밖에 없어요. 이 판례 번호 치고 들어가면 결정 요지, 판시사항 이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어디에서 잘랐는지는 명확하게 지금 요 문구에서는 밝혀주고 있지 않은데 잘못 암기했다가 이거 수단의 적합성 없는 걸로 읽히기도 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무조건 끊긴 겁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반했으니까 여기서는 끊겨요. 자, 근데 이 목적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그럼 유출을 하면 수단의 적합성도 없다고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으시면 일단 안 돼요. 자, 이 판례는 나중에 뒤에서 제가 7월달 이 판례는 7월 월봉에는 없고 8월 월봉에는 없거든요. 8월 월봉에는 이미 출제돼서 인쇄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8월 월봉에는 이 판례는 설명을 그때는 안 드립니다. 자, 그래서 공무담임권 아주 오랜만에 위헌 판결 하나 붙이셔야 됩니다. 이겁니다. 자, 하루도 안 된 판례를 강의해 본 적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보통은 하루 이틀 지나고 강의하는 게 왜냐면 헌재 결정 나오고 다음날 강의해 본 기억이 제가 없어요. 거의 우연이라도. 자, 이렇게 해 두시고 얘는 7월 월봉이 때 7월 봉이 때 어디까지였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니까 이 평등권 침해, 자, 이거와 관련된 판례를 7월 월봉이 때 문제도 되고 설명도 드렸어요. 왜 이 옛날 판례를 이 핸드북에 있는 이 옛날 판례를 왜 설명을 드렸냐? 우리 본 핸드북 책에도 여기서 보는 요 부속 법률 있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년 3월달 판례도 있었고 또 하나 독립유공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어쨌든 법 명칭은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이유로
그 나이가 많은, 거기다가 여러 명 있을 때 한 명, 손자녀, 이렇게 이제 바운더리 좁힌 걸 이제 차별한다고 해서 원래 우리 책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1년, 2018년 이렇게 선고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나이가 많은 자에게 우선하고, 그 다음에 여러 명 있을 때는 또 한 명한테만 주고, 여러 명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헌법 불합치로 날려서 조문을 다 바꿔놨거든요. 자, 여러분 이 연도 잘 보세요. 연도 21, 이거는 더 이전 거. 심판 대상 조문은 달랐던. 자, 우리 핸드북 안에 들어와 있는 얘가 이거를 내면 헷갈린다 해서 7월달 월봉이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요 판례 번호 보실게요. 앞에 있는 판례 다 뒤에 거예요. 개정되고 뒤에 거.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그 판례만 딱 보시고 시험 문제 풀다가 손자녀 한 명.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읽고 시험장에 가져갖고 손자녀 한 명. 거기다가 이 판례보다 먼저 나온 그 판례랑 무조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평등권 침해해라고 했는데 헌법의 위헌이나 불합치가 아니네. 그래서 이렇게 냈다는 거죠. 경찰 1차에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손자녀 한 명? 이런 영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24년도에 제가 이제 또 한 번 박수 쳤던 경찰 쪽 문제입니다. 왜요? 알면 얘랑 앞에 불합치랑 다 알고, 모르면 몰라야 되는데 앞에 것만 알고 시험장에 가신 어떤 수험생들은 무조건 X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이거니까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이 판례로 물어봤는지 불합치로 물어봤는지 어떻게 아느냐? 당연히 표지요. 앞에 주어. 사망 시기에 따라 이 포인트가 무조건 들어오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헌법이 위반된다고 안 봤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45년 8월 15일 말고 14일 이전에, 하루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는 희생의 정도가 큰데 반해 독립유공자 본인은 물론 그 자녀들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더 우대하는 게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라고 해서 경찰에서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 표지만 잘 보시면 돼요. 요 사망 시기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거나 이런 걸로는 불합치랑 구별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이거는 저희한테 반드시 나올 것으로 저는 아주 강하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오늘 프린트는 모든 분들이 뭐 올해 처음 헌법 승진 시험을 보시는 분이나 아깝게 작년에 안 되신 분이나 상관없어요. 공부를 내가 얼마를 했는지 필요 없고요. 무조건 이 20 토탈 표지도 없으니까 이 토탈 22페이지 얘는 3번 이상 정독하셔야, 한 문장도 빼지 마시고 정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코멘트 해드린 대로 구별해서 문제 푸실 때는 잘 안 틀리시도록, 이거는 다 틀렸을 거예요. 물론 다른 지문이 쉬우면 소호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트로 때 했던 그 법원조직법 위헌 판결된 거 있죠. 원래는 그 5호보다 우리가 어제 풀었던 거 그게 훨씬 많이 나오고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조문도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고쳐서 위헌 붙여가지고 내드렸던 그 각호 있죠. 그거 다 이제 정독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7월 월봉이 때 이거보다는 약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갔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거 보세요. 판례 번호 3월. 이거는 오늘 원래 강의하려고 했던 4월부터의 판례는 아니잖아요.
오늘 그리고 원래 6월까지 하려고 했더니 어제 7월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포함시켰습니다. 어찌됐건 1시간으로 2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판례를 한다는 건 올해는 제가 이제 그거는 안 할 거예요. 만약에 1시간으로 한다 그러면 위험불합치만 이제 이렇게는 못하고 이제 짧게 위험불합치만 1년치 그런 식으로. 작년에는 위험불합치만 1시간으로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의욕이 너무 앞섰던 한 해였습니다. 자, 이거 여기 그 대학동 그다음에 여기 신원동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동네 재난지원금 동사무소 신청 사건이었어요. 누구랑 누구를 차별했다고요? 영주권자하고 결혼해서 이민 온 이 사람들하고 여기를 차별했어요. 같은데 차별했으니까 평등원칙 같거든요. 근데 차별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 반대쪽에서 들고 있는 무슨 뭐 가족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등 이런 거를 내세웠지만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하는데 당신들의 행정 절차상 편의 때문에 아무 차이도 없는데 이거를 자 그래서 영주권자 및 결혼 이민자 여기는 돈을 주고 여기는 안 줬던 코로나 긴급 지원금 사건 이것은 평등권 침해됐습니다. 이런 판례는 쉬운 판례예요. 중간에 꼬을 데도 없고 한번 보면 지금만 보고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판례입니다. 자, 오히려 자 이제 우리 그 3페이지로 오신 겁니다. 오늘 프린트. 여러분 이번 시간은 워밍업이에요. 다음 시간이 머리가 이제 아프실 시간이고요. 그 민법 무지막지한 재산권 침해 판례들 할 때 그때를 위해서 이번 시간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름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놓고 진짜 최신 판례 이거는 월봉이 때도 보셨고 진짜 하나 더 붙어있던 73번. 자 저기 핸드북 가보세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해놓고 얘를 보셔야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앞에 건 너무 쉽고 이건 조금 어려워요. 이 판례는 혹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 341페이지 판례 8번 그래도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자 이거는 평등권 파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8번 판례에 오시면 키워드가 뭐였어요? 실질적으로 같이 살고 있다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아닌 별거나 가출 등으로 키워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해서 연금 분할해서 같이 나눠 가질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주고 있었단 말입니다.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같이 살지도 않고 법률혼도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거. 갑이 남자든 을이 남자든 이제 본인 한테 맞게 해서 이 갑이 이 사람이 가출하고 이혼했다고 쳐요. 그러면 맨날 여자만 그 예를 들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갑이 실질적으로 그 기여한 바가 없어. 근데 나중에 분할연금 인정할 때 그것까지 기여를 해서 나누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돈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다 그 기여하고 형성했는데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상 공직선거법 때부터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산재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자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친 사람은 원래 인정 안 해줬는데 이제 인정해줬는데 부칙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 해당되는 사고부터 적용. 항상 공직선거법이든 뭐든 자 개정됐어요. 그리고 어제도 보셨지만 유예 기간을 많이 둔단 말입니다. 이거는 노역장 유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검사가 최초로 공소를 제기한 때부터. 그러면 그 죄는 앞에서 저질렀는데 검사가 그 신법 시행 후에 그 공소를 제기하면 그 행시법주의에 반한다는 그
그 기본권 판례도 보셨고.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이런 사람들, 아까 이제 얘가 나쁜 놈, 이런 사람들 돈 분할해서 주지 말라고 법이 바뀌었는데 부칙에다가 또 이런 그 사족을 다는 바람에, 부칙 바로 보실까요? 심판 대상 조문 먼저 볼게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하고 이제 헌재에서 하라는 대로 바뀌었어요, 법이. 이렇게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그러니까 앞에 제가 이 그리려고 했던 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 정도 해놓고 유예, 여기는 유예가 아니라 최초로, 우리 그 산재법 같은 최초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그러면 그 사이에 발생한 사람은 또 못 받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요 노란 게 공부 안 한 사람들이 틀릴 포인트니까, 이런 걸 그 짧은 1시간짜리 그 월봉이 때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 오늘 13, 14, 15를 제가 야심차게, 우리 부서법령 특강은 12로 딱 깔끔하게 끝냈는데 플러스 3이 붙은 이유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7월달 판례까지 했는데. 자, 여러분, 그러니까 부칙에 사족이 달려 있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사족이 달려 있어서 이 사이에 있는 이 사람 중에서 못 받아야 될 사람이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 말의 뜻을. 신법 조항의 소급 적용은, 이거는 너는 못 받고 이제 이 실질적으로 형성한 사람만 받게 바뀐 법의 소급 적용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소급 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로, 그러니까 얘는 신법에 따르면 이제 못 받아. 국법에 따르면 받았잖아요. 근데 신법에 따르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아니 이 사람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아무튼 어쨌든 뭘로 가출했는지 그런 거 모르니까, 이 사람이 못 받게 법을 바꿨는데 얘를 못 받게 소급적으로 하면 요렇게 이어질 재산권 침해, 원래 받고 있던 사람 돈 줬다가 뺏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읽으세요. 소급입법 금지나 그런 게 침해될 여지도 있다고 반대편에서 주장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 측면에서 보더라도 종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요 사이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신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 줘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 보호해주면 오히려 신법을 만든 취지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런 소급표까지 인정해 줄 필요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여전히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판례는 얘를 보니까 쉬워요. 아, 안 줘야 될 사람이 받고 있구나.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를 안 한 사람이 받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못 받게 법을 바꿨는데 이놈의 부칙. 여기 또 부칙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저랑 같이 못 읽은 부분까지 한 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팁은 드리겠는데, 어떤 건 그냥 결론만 물어볼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걸 중간에 뭘 제가 이제 늘 기출문제를 1순위 바로메터로 보고 많이 바꾸고 연습하는데, 혹시, 이거는 제가 이제 정말 자제하는 거 있어요. 너무 억지 문제는 저도 자제합니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때문에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억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누가 차별받아서 헌법에 위반돼서 평등원칙 위배돼요 라고까지만 하면, 원래대로면 최근처럼 헌법이 어려운 추세가 아니면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 묶음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묶으면 X지문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나가기 전에 본 판례를 모르고 더 나가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주객이 전도된 거니까 지양하셔야 되는데, 요즘 헌법, 특히 헌법, 공선법은 워낙 이런 거 안 해도 어려운데 헌법은 이런 것들, 특히 경찰 쪽 시험에서는 이런 유형, 아니 한 글자도 바꾸는데요. 이거는 한 글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 개가 나오면 그 묶여있는 그 바운더리를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 사람 차별했다는 거예요. 난민 인정자. 그러니까 항상 교수님들이 노리는 건, 이 판례는 그 수험생들이 이 판례는 알고 있어. 근데 주어 보고 위배된다 딱 보는 사람 틀리게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버린다고요. 이거는 확률은 적지만, 이런데 그 다음에 이 그 전체 내용을 알고 있느냐? 자, 이 판례가 훨씬 중요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페인트를 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판례도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핸드북 258페이지 펴주시면, 원래는 오늘 원래 만들어 놨던데 원래 없었는데 어제 판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어렵습니다. 어제 판례. 이게 저는 어려우면 별이 한 개, 아니 어려우면 별이 세 개, 쉬우면 별이 한 개가 아닌 거 아시죠? 어렵든 쉽든 시험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 별이 세 개고, 그리고 이제 기출이 많을수록 별이 많아지고. 근데 이런 건 이제 기출 안 된 거니까, 여기서 기출 안 된 거에서 별 하나 세 개는 쉽고 어렵고가 아니에요. 시험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속을지 말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별이 하나란 얘기는 이번 이 한 5분 정도 코멘트만 들으시고 페인트까지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 법률에서 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말고, 얘는 이제 여러분 헌법 불합치인데 노란색 왜 칠했어요? 보통은 뭐예요? 법적 공백, 혼란 때문에 계속 잠정 적용인데, 계속 적용하면 계속 피해를 볼 때에는, 그러니까 퍼센트지는 제가 세진 않았는데 100개면 95개는 잠정 적용입니다. 앞에와 같은 이유로. 근데 한 5개 정도가 계속 적용 중지거든요. 자, 적용 중지입니다. 계속 적용하면 계속 피해받아요. 자, 여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으면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 그러면 이 배수 벌금형이라는 게 말만 어렵지, 이 죄를 저질러서 받은 벌금의 2배 내지 5배, 아니 쓰지 마세요. 이거 곧 나와요. 저희 요지에. 이렇게 배수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키포인트, 예를 들어 이 죄를 저질러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최하 2,000, 5,000. 그런데 산정할 수 없거나, 어디에?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일단 없거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어. 그러면 없거나 곤란이라고 할게요. 산정 곤란이면 뭐에 2배를 하라는 얘기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문 안에서 뭐 2배, 5배 이런 걸 불합치로 날린 게 아니고, 다른 법률에서는 이런 경우에 단서를 주고 있어요. 이제 곧 보여드릴게요. 단서를 주고 있어요.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무슨 금액에 뭐 5억인데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행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이 다른 법률에 있는 이 단서 규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처음에 제 설명 안 듣고 그냥 읽으시면 말만 조금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본문 보시기 전에 딱 하나만 당부드립니다. 이런 거 나오면 아직 전체 그 원문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이 요지 어제 그냥 그 말하자면 가다반이 올라온 거예요, 어제. 근데 그게 거의 이제 그대로 확정되죠. 이제 풍부하게 해서 여러분 뭐는 또 소극했는지 제발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얘는 적극입니다. 이 사례는 적극이라고요. 여러분 이 적극 사례는 이제 본문 읽어보시나 마나 이해되셨어요. 명확성 원칙 위배 안 되는 거 항상 같이 쌍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 원래 이 주식회사 외부 감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요것 또는 2배 이상 5배 이하 배수 벌금형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아까 헌재에서 말했던 손실액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무슨 이게 있어야 몇 배를 하죠.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혹시라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헌법 불합치 하는데 이제 법적 공백 혼란 때문에. 근데 이때까지 개정하라는데 여기 주문에 적용 중지한다 없어요. 주문에 안에 있어요. 안에 내용에. 그러니까 여기 없다고 여러분 결정 주문에 없다고 무조건 잠정 적용이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 제발 이거 안 읽으시면 안 됩니다. 시간만 무제한이라면 하나씩 그냥 다 읽고 싶어요. 그 법조문에서 사용된 위반행위, 이익, 회피, 손실액 이런 거 명확성 원칙 위배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핸드북 그 파트에서 위배된 거를 그렇게 웬만하면 암기를 해야지 이런 것을 몰라도 맞출 수 있다 하고. 자, 얘를 258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 칸에다가 넣는데 그것만 딱 알고 계시면 처음부터는 여기를 낼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이 판례는 딱 하나만 조심하실 게 법관의 양형 결정권도 침해했다고 중간에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잡은 제목이 아닙니다. 지금 가 형식으로 나온 이 판례에서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배됐다. 명확성 원칙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테마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법관의 양형 결정권 침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요렇게만 돼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이게 별이 3개예요. 여러분 아까 앞에서 이 판례의 전체 구조는 별이 3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시간 갖고 설명드리니까 읽는 거지 원래는 이거 안 읽어요. 이런 거 안 읽고 그냥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 이유가 그런 경우에 다른 법률처럼 단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3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이것도 침해됐다고 중간에 나옵니다. 자, 그 문구만 보시겠습니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나 다양한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만으로는. 자, 그래서 이 문구 여기 꼭 같이 이 결론과 함께 같이 알아두시면 이거는 규정 없다는 거는 이미 보셨고요. 자, 그래서 참고로 이 법 보여드릴게요. 이 법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미 있어. 그래서 예를 든 거. 자, 이거는 지금 앞에 있는 심판 대상 조문하고 똑같아요. 다만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다른 법에는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이러해서 이러한 손실 회피액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정도 이하면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한다. 5억으로 할지 몇 억으로 할지는 이제 너희들이 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치예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판례의 결론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른 데에는 이미 있으니까 어려운 것도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심판 대상 조항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나 허위감사 보고서 작성죄에서 그와 같이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법원으로 하여금 그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으니까 이거에도 위반되지만 하고 싶어도 기준이 없으니까 아까 그 법관의 양형 그 재량권도 없어 이렇게 해주진 않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중간에. 이것도 어렵게 낼 때는 여기를 물어볼 겁니다. 이 판례는 그러니까 제가 위치는 책임과 형벌 비례 원칙에 위치시켰어요. 258페이지에다가. 그런데 이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344페이지 핸드북으로 오시고 거기 344페이지에 오시면 제가 이렇게 그 문제풀이 강의 때 나눠드렸던 추록이 4월 달께 여기 들어와 있어요. 24년 4월 25일 문제풀이는 헌법 핸드북 1권 추록 7월 아니죠. 문제풀이가 4월이 아니니까 잘못 말씀드렸네. 자, 어쨌든 여기에 14번으로 저희 핸드북이 이렇게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핸드북 페이지 보시면 344. 자, 그 344페이지를 보시면 판례 박스 안에 14로 끝나요. 그래서 자, 이제 오늘 프린트 7페이지가 핸드북 추록 요 7페이지가 얘가 15가 되는 겁니다. (14로) 끝나니까 이렇게 지금부터 일단 넘겨봐 주십시오. 스크린 하겠습니다. 7페이지 15번 끝에 4월 25일 헌법 불합치 16 그 유명한 유류분 사건 이거는 안 되니까 이걸로 안 되니까 일단 뒤로 넘기시면 심화 판례 우리 책에 3까지 되어 있거든요. 핸드북에 심화 판례 4가 12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핸드북 저 추록 12페이지로 오시면 이 유류분이 판시사항 1, 2, 3, 4 결정요지 1, 2, 3, 4 이유까지 있어요. 이유에서도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고편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판례는 제가 줄여서 1, 2, 3, 4만 넣은 거예요. 왜냐? 너무 복잡해요. 1, 2, 3, 4 말고 소극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이거 요약해서 핸드북 그리고 이 정도도 지금 힘들어요. 원래 이렇게 이거를 유리분 판례를 우리가 예를 들어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1시간을 강의했다?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시험에. 물론 이제 나와도 그냥 1호부터 3호까지는 그 불합치, 4호는 위헌 이런 식으로 정도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까지는 안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 1118조 그 기여분에 대해서 준용하고 있지 않은 그 조문 아주 그것까지 합해서 요약해 놓은 게 이 정도예요. 심화학습의 요약, 심화학습으로 넓혔지만 확 줄여서 심화학습 정도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시간짜리 판례 특강에서는 도저히 설명 못하고 그냥 여러분 얘는 위헌, 얘는 불합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한 번은 딱 듣고 뭐 민법 조문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으시나 헌법 판례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오시고 그래서 16번이 유류분인데 심화로 넘겼습니다. 이걸 심화 우리 본책에 3까지 있어서 이게 심화 4가 된 거고 17이 다행히
쉽습니다. 다행히 쉬워요. 어렵지 않은 판례입니다. 가축 살처분.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린 그 돼지들의 가축 살처분. 여기까지 5월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에서 이제 터졌거든요. 22년 7월에는 공직선거법 표현의 자유에서 터졌어요. 위헌불합치 10개 이상. 근데 이번에 재산권에서 2달에 걸쳐서 재산권에서 터져버렸어요. 자, 17. 여기까지 4월 판례고, 5월 판례고, 19에서 다시 한번 민법 999조 상속회복 청구권 포함한 상속분 가액 인지 청구권. 그러니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이 끝났는데 나중에 아빠가 저 사람이네 인지 청구해서 받아서 다시 동생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상속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액 청구권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준용하는 조문이 상속회복권 그 제척기간 조문이에요. 안날로부터 몇 년, 이튿날로부터 몇 년, 이 청구권 이걸 그대로 준용해 버리면 이 후에 인지된 사람 그 인지 청구해소가 나중에 된단 말입니다. 그럼 상속회복 그건 끝났고 근데 그 짧단 말이에요. 그 상속회복 청구권 제척 기간이. 그래서 이것도 19번도 6월 달에 이거는 불합치가 아니라 위헌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렇게만 듣고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월 달에 20번으로 이미 우리 원래 했던 여러분 이거는 그나마 또 한번 이게 주간 퐁당퐁당 쉬어가기가 있어요. 얘도 쉬어가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장병원 대불비용 지급해놓고 나중에 대신 지불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대의 배상 변제 받는 거. 자, 대불비용 어디? 사무장병원. 그 판례랑 상통하는 그 판례가 하나 20번에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와 유사한 판례가 미리 있었다라고 해서 결정의 이유까지 넣어드렸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그 프린트로 14페이지까지 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거 하나만으로도 30분짜리거든요. 요거 이렇게 해서 맥스 60분으로 제가 끊을 건데 알아서 전체를 다 읽을 건 아니니까 알아서 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15번은 지금 하려고 띄워놨습니다. 이 쉬어가기를 지금 하자고요. 왜냐면 얘는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지금 우리 이 판례 말고요. 이 판례 말고 처음으로 여기로 오시면 자, 이때 이미 우리 핸드북에 있어요. 공무원 연금법상 여기 있다고요. 여기 저 판례가 여기 있다고요. 아까처럼. 자, 지금 시간 때문에 여기는 가보시고 이미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경우 연금의 전부를 지급 정지했는데 왜 헌법에 반한다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 중복해서 지급 못 받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받는 지방의회 수당보다 이게 더 많은데 연금을 전부 정지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과잉금 지원 지급에 대해서 돈 문제니까 재산권 침해로 심판 대상 이 조항 지방 의회에 취임한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바꿔놨던 이 판례는 공무원 연금법. 이 판례는 원래 이제 이 심판 대상 요 조항은 23년 7월 11일 개정은 되었는데 이 개정 조항은 개정일로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서 소급 적용되지 않아서 이 사건에서 여전히 옛날 게 적용돼요. 그래가지고 적용 중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던 사건이니까 처음 보는 사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이 판례는 쉬운 편에 속하는 이 판례입니다. 아까 같은 이유로 소급 적용 안 돼가지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이 워밍업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지끈지끈하게 아프게 만들 차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시고 다음 강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쉬겠습니다.